대응 전략이고요. 이 그 발표 장표는 작년 중반쯤에 그 코로나가 그 시작이 돼가지고 이게 그냥 금방 끝나지 않겠구나, 좀 장기화 되겠구나라고 이제 판단이 됐을 때쯤에 키스디 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쪽에서 발주를 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를 이제 예측하는 거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발주한 게 한 4, 5월이었으니까요. 아마도 2020년이 지나면 바로 2021년엔 정상화되지 않을까. 한 1년 정도 텀을 보고 그때 사람들이 포스트 코로나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보다도 지금 장기화되고 있죠. 예,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어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그 사건이 어떤 그 생태 구조적인 그 상황 속에서 발생을 했고, 그게 어떤 이제 사회와 국가에 어떤 데미지를 주는가. 근데 당연히 피해를 입었는데 어떤 거는 지나가는 회복이 가능한 데미지도 있을 거고, 어떤 거는 굉장히 회복이 어려운 그 근본적인 그 데미지, 항구적 데미지를 준 부분도 있을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를 입었지만 손쉽게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회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게 각 국가의 그 사회, 경제, 기술 등등의 문화 등의 구조에 의해서 어떤 그 회복 탄력성을 발현하게 되는데, 그 회복 탄력성의 정도와 그 발현 양상이 국가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ECD나 월드뱅크가 작년에 이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얘기를 하면서 시스템의 레질리언스, 그 시스템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과연 이 시스테믹 레질리언스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계측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계측 지표를 만든다고 한다면 각 국가별로 그것이 그 표상되었을 때, 숫자로 표상되었을 때 각 국가의 취약성과 강점, 상대적인 취약성과 강점에 대해서 어떠한 인사이트를 주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이제 그 좀 경험적으로 그 수치에 의거해서 그 정량화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자 했던 것이 연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정량화만은 아니고 그 정량화된 지표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취약성을 가지고 있고 향후에 어떤 식으로 글로벌 사회에서 전략을 전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정성적으로 미래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미래학의 개념도 있고 그 미래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저희들이 인사이트를 도출하고자 했던 연구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복잡한 얘기인데 조금 그 쉽게 말랑말랑한 얘기부터 하면 최근에 이런 영화가 애플 TV에서 개봉을 했어요. 이게 그 아이작 아시모프라고 하는 그 유명한 SF 작가, 그 몇 년 전에 작고하셨는데, 이 아시모프의 굉장히 유명한 그 트릴로지죠. 그 3부작 혹은 4부작인데, 그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그 SF가 있습니다. 아시모프가 이거를 20대였던 40년대 중반, 45년인가부터 쓰기 시작해가지고 총 4권을 냈는데 80년대 중반까지 쓰였어요. 그러니까 장장 50년에 걸쳐서 썼던 그 아시모프가 뭐 100여 권도 넘는 SF를 썼지만, 이 파운데이션 시리즈가 가장 어떤 그 SF의 금자탑이자 아시모프의 사상을 대변하는 그런 바이블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최근에 애플 TV에서 개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보시면 그 웬 할아버지가 이렇게 앉아 계시죠. 근데 이분이 이제 해리 셸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해리 셸던이 파운데이션에 나오는 인물인데 수학자입니다. 수학자인데 이 40년대에 그 당시에 그 아시모프가 묘사한 이 해리 셸던이라는 수학자는 히스토리컬 사이콜로지, 역사 심리학이라는 새로운 그 학문을 개척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수들을 방정식화해가지고 국가, 사회, 문화의 중요한 변수들을 방정식화해서 보니까 이때는 이미 빛의 속도로 이 우주선들이 날아가고 있는 굉장히 번영하는 은하 제국이었는데 자신의 그 예측 모델에 의하면
이렇게 겉으로는 번영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부에서 뭔가가 지금 부패하고 제대로 시스템이 워킹을 안 해가지고 우리식 용어로 하자면 레질리언스가 제대로 발휘를 안 해서 50년 후에는 갑자기 그 멸망할 수 있다고 예측을 합니다. 예, 그런 이제 내용을 모티브로 하고 결국에 그 아시모프 자신도 그 물리학 쪽에 그 조예가 있고 그 학문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었습니다만 결국에 추구하는 것이 요즘 뭐 통계 물리학도 있습니다만 또 수학, 통계학, 물리학 등등이 결국에는 어떤 사회의 특성을 예측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게 이제 옛날에 우리가 저도 사회학을 공부했습니다만 기계론적 세계관이다, 뭐그 실증주의다 이런 말들이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해석학적인 관점에서 또 포스트 모던 관점에서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요즘은 데이터 사이언스가 발전하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그 신뢰성이 있는 릴라이블한 제한된 예측력을 가지고 그 예측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전적으로 거기에 의존할 필요는 없지만 해석적인 관점에서도 상당히 줄 수 있는 인사이트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게 분과학문에서도 저 파운데이션의 어떤 비전을 이어받아 가지고 다양한 그 통계 물리학자들, 사회학자, 그리고 수학자, 통계를 잘 다루고 수학을 잘하는 어떤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다양한 그 사회적 예측 모델들을 만들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터 터친이라든지 이안 모리스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데 이분들이 그 역사학을 원래 역사학은 그냥 그 고증적으로 그냥 문헌들을 그냥 읽고 해석을 하고 정리를 하는 것이 90년대까지 역사학의 주류의 모습이었는데 이분들은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오면서 좀 그 역사도 보다 좀 정량화하고 좀 더 이렇게 스트럭처를 만들어서 구조를 만들어서 구조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더 시스템화하게 분석을 할 수 없을까? 때로는 예측을 할 수 없을까? 이런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창시한 이분들은 이제 분과학문을 클리오 다이나믹스라고 부릅니다. 클리오는 그 운명의 여신이죠. 예. 근데 이제 이 운명이라고 하는 것에 그 내밀한 다이내믹스, 다이나미즘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량화하고 모델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제 실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책에 이제 Why the West Rules for Now 이거는 이안 모리스가 쓴 책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 쓰기 전에 아마 책이 나왔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본인 그 연구자가 획득할 수 있는 데이터 소스들을 통해서 일단은 4가지 그 메타 소셜 인덱스를 만들었습니다. 에너지 컨섬션, urbanism,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혹은 리터러시, 그다음에 war making capability 이렇게 4가지였는데 요걸 가지고 기존의 어떤 데이터 사료들을 통해서 기원전 14,000년부터 최근 2000년대까지의 그 동양과 서양의 트렌드를 점수화해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뭐 이안 모리스의 이 분석은 이 4가지 메타 지표를 가지고 보니까 지정학적인 영향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서양이 훨씬 더 에너지 소비 등등에서 우월하게 있었고 상당 기간 동안은 단지 그 중세 기간만 그 중세 르네상스 이전만 동양이 앞섰고 또 그 서양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앞서다가 동양도 급격하게 쫓아오면서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예측 모델에 의하면 2100년에 다다라서는 다시 동양이 서양을 앞서게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이제 예측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왜 그런가에 대해서. 예. 그 같은 맥락에서 피터 터친이 했던 연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오른쪽 그 상단에 보시는 것 같은 경우는 지금 막 그 노동자 대학생들이 막 시위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 오큐파이 월스트리트이 있기 전부터 그 대학의 그 튜이션, 그 미국 대학의 튜이션하고 실제로 그 중산층 가정이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의 갭을 인덱스화해가지고 이게 점점 벌어지고 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가면 그 시빌 라이엇이 일어날 건데, 폭동이 일어날 건데, 그것이 점점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면서
몇 년 이내에 그것이 현실화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피터 털슨이 굉장히 다양한 연구들을 했어요. 그래서 제국에 대해서도 역대 제국들을 기원전부터 최근 근세까지의 제국들이 왜 스코어가 높은가, 무엇이 그 제국의 어떤 번성과 쇠망을 이끌었는가, 그런 핵심 변수들을 발견하는데도 이런 어떤 그 시뮬레이션 기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미래학 혹은 미래학적인 컨셉에 기반한 그 미래 전략이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리고 이제 의의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은 단순히 그 과거의 역사를 그냥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거의 패턴들, 그 변수화를 통해서 과거 역사로부터 중요한 패턴들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 정량화를 매개로 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평가가 되게 되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비교를 할 수 있고, 모델을 통해서 이 트렌드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이 변수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얼마 후에는 이렇게 변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강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키스디하고 했던 연구는 이 Systemic Resilience 혹은 Structural Resilience, 이 구조적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말은 좋은 말인데, 이게 각 국가마다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변수들을 정량적으로 도출하고, 그리고 그걸 스코어해 가지고 한국을 비롯해서 주요 국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을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비교 대상으로 했던 나라들은 한국 외에 미국, 영국, 일본, 독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그 글로벌 슈퍼파워인데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그 피해를 데미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봤고요. 일본 역시도 그 동아시아에서 가장 대표적인 선진국이었는데 팬데믹으로 인한 피해가 큰데, 이게 과연 항구적 피해인지 잠깐 지나갈 피해인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독일이 이제 맹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대응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영국 역시 중요한 나라고, 미국하고도 혈맹인데 굉장히 가까운 나라인데 어떤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고 있거나 레질리언스를 발휘하고 있는지, 거기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내지는 인사이트는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봤던 그 영역은 크게 6가지 영역입니다. 정치, 외교, 경제, 산업, 사회, 문화 영역이 있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정치에서 무엇을 볼 것인가, 외교에서 무엇을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 따로 리터러처 리뷰를 통해서 결국에 이 팬데믹 전후 상황에서 이런 변수들이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일단은 도출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인덱스화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이미 있는 인덱스들, 뭐 OECD라든지 SGI 같은 민간 평가 기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렇죠? WEF라든지 이런 이제 다양한 곳에서 변수들을 가져왔고요. 거기에서 이제 적절하게 저희들이 스코어링을 하는, 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스코어링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자 했던 거는 통시적으로 그 코비드가 있기 전인 프리 임팩트, 임팩트가 있기 전인 2019년하고 임팩트를 받은 2020년의 상황이 어떤가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프리 임팩트하고 임팩트는 실제 이제 통계 지표들을 다 온라인에서 그 수집을 해가지고 저희가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2021년부터 이제 회복이 시작될 거라고 그때 이제 예상을 했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예측 모델, 시뮬레이션 모델 등등을 이제 활용했을 때 2021년하고 2020년에는 이 각 영역에서 스코어가 어떤 식으로 변하고 총점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결국 이 총점이 이 모든 그 변인들을 합친 총점이 그 시스테믹 레질리언스라고 봤는데요. 회복 탄력성 점수가 각 국가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변수들을 단순히 그냥 그 모아서 나열한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PLS라고 하는 여기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분들은
구조방 정식이나 뭐 PCA 이런 방법들을 아시겠습니다만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발전한 그 이공계 쪽에 자연과학에서 많이 최근에 쓰는 모델인데 구조방 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그 영역들이 서로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이렇게 구조화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사회하고 경제가 일종의 그 하부 구조가 되고 사회가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가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문화 산업이 외교에 영향을 미치고 여기서 외교는 일종의 글로벌 리더십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정치가 역시 외교 글로벌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원래 뭐 막스나 알투세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하부 구조가 경제입니다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자 그러면 여기서도 역시 그 사회 경제가 일종의 하부 구조고 그 정치 그 글로벌 리더십 외교가 그 상부 구조고 문화 산업이 어떻게 보면 매개를 하는 그런 어떤 그 알투세르의 그 중층 결정 모델하고도 좀 유사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회학도에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